자, 입시왕 6월 월간 상담소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용가리아님께서 5월 30일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요거는 그냥 마지막이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수학은 중1 때, 영어는 중2 때부터 학원 생활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한 편인데 딱히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이가 선행을 나갈 정도의 반짝임을 덜 보이기도 했고 아주 공부를 잘하진 않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니는 학원은 동네 학원이고 아이는 학교나 학원 등 단체 생활을 너무 좋아해요. 일주일에 6일을 학원을 가고 자, 학원 중독인가요? 네, 6일입니다. 다녀와서 2시간 정도 다음날 학원 숙제를 하다가 자는 것이 루틴이 되었어요. 이제부터가 고민입니다. 지금이야 중3이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학원은 학교 방과 후 다니듯이 다니고 있지만 자기 공부는 언제 하나 싶어요. 학원 진짜 성실하게 다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웃풋이 최상위권은 아니라는 거죠. 매일 5시간씩 공부하는 중딩이 어디 있으며 1등을 못하는 게 신기하지 않냐 하고 저희 부부끼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도의 성적은 학원 안 가고 5시간 그냥 혼자 공부해도 나올 것 같은데 아이는 혼자는 시험기간 아니면 2시간도 집중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가성비의 여왕으로 살아와서 이런 제 아이 너무 답답하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상황 정리를 좀 빨리 해볼게요. 지금 중3이죠, 그렇죠? 중3인 것 같고 아이가 무려 주 6일 학원을 다닙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학원 다녀와서 2시간 정도 숙제를 하고 하는데 아마 학원 3시간, 학원 다녀와서 2시간 숙제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 한 5시간 정도를 어머님 눈에는 계속 꾸준히 공부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댓글로 좀 읽어보면 학원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학원을 죽어도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죽어도 간다고 합니다. 학원은 죽어도 가려고 한다고 그러시고 뭐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학원을 죽어도 가려고 한다? 가끔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원이 좋은 게 아니라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학원에 마음에 드는 뭐 여학생이 있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그건 있는데 뭐 학원을 다른 학원으로 가자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 그럼 학원이 좋은 게 아닌 게 맞는 거죠? 네. 어머님 보시기에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숙제를 막 2시간 걸려서 하는 것도 같고 아이가 좀 자기주도적인 모습은 좀 없고 수동적이다. 또 숙제하는 거 이렇게 보면 딱 안 혼날 만큼만 혼나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제 배경 정보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6일 동안 학원만 신나게 다니는 아이,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이 사연 속 아이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뭔가 정체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학원을 보통은 거꾸로 아닙니까? 학원 안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렇죠. 공부는 습관이고 패턴인데 이 아이 패턴 나쁘지가 않은 게 나쁘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학원 갔다 와서 2시간이나 과제를 하고 자는 게 이게 이제 어머님이 보기에는 좀 매너리즘이 빠진 것 같다. 그러면서도 성적은 최상위권이 아니다. 그럼 상위권이라는 건가요? 뭐 어느 정도는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중상위권 가능성이 높겠죠. 중상위권 정도. 그렇게 이게 문제 상황인가라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괜찮다. 이 정도는 양호하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네네. 그래도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한 70-80% 이상은 그래도 나름 성실한 편인 것 같아요. 성실한 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데 홍프로님은 이보다 못한 아이들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그럼요. 이 정도면 공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활 습관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근데 어머님이 공부를 좀 하셨던 것 같아.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딱 놀 때 놀고 할 때 딱 빡하고. 근데 내 아이 보니까 얘는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맹숭맹숭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좀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펜타키 선생님 이 아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아이는 전형적으로 성적이 안 좋게 될 아이죠. 고등학교 하면. 앞으로? 미래가 이제 망하게 될? 아니 뭐 망하는 아니는 그냥 엉망진창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 좋다는 얘기고 망했다 뭐 성적이 안 좋은 게 망한 거면 망한 건데 그냥 전형적으로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좀 그냥 하락할 중위권 가능성.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서 뭐 중위권 할 정도의 그런. 아니 왜 그럼 판단을 하세요? 뭐 네가 뭘 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가보세요. 가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어머니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방금 홍프로 선생님이 어머니를 뭐 공부를 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 뭐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상당히 이 날카로우신 분이세요. 예, 그건 맞아요. 날카롭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제점을 정확히 하나 써놨어요. 뭐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자기 공부는 언제 하나 싶어요. 있잖아요. 자, 이게 이 학생의 문제입니다.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도 어쨌든 뭐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친구가 이 학생이 공부를 하나 하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이게 공부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엄마 말씀 잘 듣고 학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지. 이게 이제 공부는 또 다른 행동 다른 종류의 뭐라고 해야 되죠? 지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일단 제가 판단한 걸로는 얘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것 같진 않다. 네.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하루에 2시간 아이다. 하루에 2시간 숙제를 하는 걸 공부라고 좀 봐야겠죠? 요 시간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공부라고 이런 걸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요? 살짝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랑 하이 선생님이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백백이라고 했죠. 깜지라고도 하고 막 쓰잖아요. 빽빽하게. 근데 그거를 홈프로한테 써보셨죠? 좀 많이 했죠. 자, 그거를 하실 때, 나는 공부한다. 예. 나는 지적인 역량이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거를 반드시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제, 뭐 미션, 뭐 이런 걸 생각했어요. 저는 그 밑에 먹지라 그래서 네네. 그걸 깔면은 한 번 쓰면서 2장이 써져요. 그런 식으로 빨리 손 노동을 해치웠죠. 연필 2개 묶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그것도 해본 것 같아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지금? 정확히 얘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공부가 아니라 얘는 제가 볼 때는 공부가 아니라 학원을 가고 숙제를 하는 거를 그거는 뭐 가서 친구들이랑 좋은 거는 둘째치고 학원 가고 숙제하는 거를 어쨌든 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학원 가고 학원 숙제하는 거를 그게 그냥 전부의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나의 주어진 과제. 이걸 해야 나는 공부를 한다고 누구에게 알려줄 수 있어라고 지금 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감인 게 이 아이의 생각하는 공부가 보통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부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나 공부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펜타기 선생님 말씀을 빌린다면 엉망의 좀 측면이 있다. 아니, 얘는 엉망진창은 아닌 것 같아요. 엉망까지는 아닌데 말은 잘 듣고 뭐 착한 건 맞는데 기본적인 공부의 방법론이나 공부의 자세가 상당히 성숙되지 않았다. 공부란 개념 자체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선생님 학원 가고 숙제하면 공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살아도 중1, 중2, 중3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이 아이가 지금. 그렇죠. 대부분의 중학생 부모님들 고등학교 성적 확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충격요법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라 전기 충격으로 막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지적 충격을 줍니다. 지적 충격이요? 고등학교 공부를 시킵니다. 머리로 헤딩을 합니까?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를 풀려봐요. 중학생들을? 네, 그러니까 중3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고 시험 기간에 한두 줄 벼락치기 해서 지금 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내 더 열심히 해야 되냐라는 이제 말은 안 하니 이렇게 말을 돌이게 안 하지만 저항하는 친구들에게 고등학교 공부를 시키면은 처음에는 반응은 이렇게 나와요. 뭔가 실수했네? 에이 뭐 이건 뭔가 이상한데? 그러다가 현실 부정의 단계로 들어와요. 이거는 뭔가 아니다. 그러다 이제 하면서 내가 이 상태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고 좀 1년, 2년 뒤에 경험할 걸 미리 땡겨서 경험시키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좀 표정이 좀 심기불편한 표정을 바뀌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건 낌새를 느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홍프로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런 패턴 아이들한테 이제 충격요법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일단 이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업적
법적으로 뭐 좀 타고난 공부의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일단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업의 기본적인 공부의 어떤 개념,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좀 개선을 요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맞아요. 지금 정도의 성적은 학원도 안 가고 그냥 혼자 해도 나올 맞아요. 성적 같다. 그리고 이렇게 답답하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안 솔루션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홍프로님이 이제 아이한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방법.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뭐 숙제도 하고 하면서 문제가 순수 풀리니까 네가 공부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문제나 조금만 수준 높은 문제를 한번 풀게 해서 본인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철학적 방법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맞아요. 네. 너의 모자람을 스스로 깨달아라. 만약에 이제 이런 애들이 뭐 고등학교 문제를 풀면은 뭐 50점, 10점이 나오면은 아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는 고등학교 문제니까. 그럼 네가 이대로 쭉 그대로 가면은 1년 뒤에 이게 너의 점수다. 아닌데요? 좀 고등학교 학원 바꾸면 되는데 고등학교 학원으로 가면 되는데요? 진짜 애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뭐 아예 혼내지 말고 네. 그래 알았다. 그럼 일단 뭐 호응해주고 계속 이제 풀려보면서 그럼 본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씨를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펜타키 선생님, 이런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다기보다는 예. 일단은 전 어머님이 답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사실은 알고 있다. 네, 지금 알고 있을 것 같고 여기 자기 공부 언제 하나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자기 공부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공부 시간을 만들어주자니까요. 지금 학원이 주 6일 가고 해서 너무 바쁜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부모님이라면 학원을 3일만 보낼 것 같아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예. 3일만 보내고 3일은 혼자 공부하도록 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얘기가 써놨어요. 여기 막 혼자 시험 기간이 아니면 집중도 어렵고 뭐 혼자 못할 거고 혼자 있으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네. 학원을 3일로 줄이고 학원 숙제는 3일 그 혼자 두는 시간은 절대 안 하게 네. 학원 숙제 양도 좀 줄이고 해서 혼자 그냥 둘 것 같아요. 엄마 나 뭐 해? 뭐 못하게 나 집중이 안 돼. 그냥 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저는 이 중3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원을 반으로 줄이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확보하는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100% 동감이고, 저는 학원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6일을 다닙니까 이거? 이거는 공부가 근데 아니에요. 보통 중3 아이들이 수학 학원 3일 가고 아우. 영어 학원 2일 가고 국어 학원 하러 가면 6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자꾸 이제 공부에 대한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강의를 듣는 게 이제 공부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의 듣고 있는데, 학원 가고 학원 네. 숙제하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네. 애들이 현재 고등학생들도 많습니다. 예, 절대로 강의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구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강의 또 요즘 또 인강도 많이 보니까 애들이 뭐 인강 보면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뭐 노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예, 내가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받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자꾸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 아이도 학원 줄이고, 저는 이 아이한테는 좀 뭔가 부모님이 좀 시간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제 아이라면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혼자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 학원에서 배운 거 나한테 설명해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 방법이 아이고. 가장 직방이 먹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구경을 합니다. 선생님이 막 칠판에 쓰고 설명한 거 이제 약간 적용해서 문제 풀면 내가 그 지식을 알았다고 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이나 뭐 원리나 이런 걸 네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는 순간 자신의 무지가 탄로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어머니들 많이 시도하시다가 네. 관계를 저버리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그쵸? 등지는 경우가 생기고. 가장 큰 네. 문제인데, 일단 제가 제 자식이고 관계가 아직 망가지지 않았고 아직 중학생이니 약간 귀염도 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좀 제 시간을 좀 내서 아이가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려면 이게 막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자기 말로 표현해 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저는 이거 한번 이거 해보고 되게 싶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면
그 얘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학원 다니면 이제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교재 안에도 이제 근데 숙제도 교재의 숙제거나 아니면 그쵸. 학원에서 나눠주는 네. 프린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아예 다른 교재, 음. 아예 다른 교재 있잖아요. 학원이고 학교에서도 안 배우는 생 다른 교재를 가지고 그거를 자습 시간에 네가 이거를 해결해라. 혼자 답지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어. 답지를 찢은 요즘에 다 뽑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뽑아가지고 그걸 뭐 체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도움을 안 주는 거야. 그걸 푸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겠죠. 힘들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혼자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생각하는 시간. 네. 예,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네. 그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3 이 시점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어머니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되게 좋다고 봐요. 지금 이거를 해결해서 고등학교 가면 저는 오히려 더 맞습니다. 공부를 더 잘할 수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3이고 예. 하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 아이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독서나 이런 거를 아주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학원도 그냥 막 국영수 막 하지 마시고 약간 생각하는 학원들 있잖아요. 독서 토론이나 뭐 이런 좀 그것도 좋지 않아. 그냥 이런 게 책을 낫지 않을까요? 독서 토론하고 가면 그것도 학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안 돼요. 네, 차라리 안 그럴 돼요? 거면 하루를 아예 책 읽는 날로 정해.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것도 차라리 괜찮아요. 그게 어차피 낫지 않을까? 중3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예. 너 토요일은 책 읽는 날이야. 그렇죠. 예. 그럼 되게 일단 읽어요. 예. 그래서 학원을 좀 줄이시고 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몇 가지 어쨌든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네. 해본 건데, 예, 그러니까 아마 홍프로님도 아예 고등학교 거 확 던져버리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나타나자마자 자기들의 자신의 무지가 탄로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어떤 무지. 충격요법. 그러니까 주어진 거 틀 안에서 해결하는 거지. 선생님 내 쓰는 교재 이런 거에서 해결하다가 갑자기 툭 던져버리면 이건 뭐지? 그렇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건 나 고등학교 학원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학원을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한다면 뭐 말릴 수는 없는데 네. 근데 그게- 이건 좋은 것 같아. 학원 네. 가는 게 좋아. 이건 되게 좋은 자세죠. 네. 네. 그게 공부의 다가 아니다. 네. 라는 거를 부모님과 우리 아이가 같이 깨달아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참고로 네. 고등학생들도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학원을 교육이 아니라 사교회장으로 아니에요. 여기면서 그냥 학원을 가고 음. 학원 숙제를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애들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의 거의 10중 8구는 그런 패턴이에요. 자기 공부 시간이 없거나 맞아요. 자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음. 걷다 대고 공부법을 알려주잖아요. 안 돼요. 이미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늦기 전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직은 중3이니까 희망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 용가리아님께 전해드리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기 심영래 감독이 만든 용가리가 망했죠. 네. 네.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아이디가 떠올라가지고 용가리가 나올 때 제가 알기로는 주라기 공원이 같이 제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그건 그거는 디워. 디워. 디워는 그래도 디워와 트랜스모모의 간격은 그냥 그래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준이었는데 용가리와 주라기 공원은 자 입시왕이요 6월 월간 상담소 많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월간 상담소 고민 다룰 때마다 방송 끝나고 나면 가장 뿌듯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렇고 이 고민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정답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한마디가 혹시라도 어머님들 상황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라도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 게시판에 좀 의견 남겨주시고 하시면은 저희가 방송 때 열심히 답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질문이 엄청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에도 뭐 10%도 소화 못한다 그러면 저희 방송을 더 찍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찍을 수 있습니다. 매일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올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엉망진창을 하고 독하게 얘기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방송이라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근데 학생한테 방송이면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조심스러우니까 저까지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학생한테 그런 것들을 부분만 뽑아서 네. 들려줘도 돼요. 야 지금 너에 대해서 엄마가 관짝 올렸는데 관짝을 봐라. 너 이렇대 지금. 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또 가끔 가다가 제3자의 시선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간만에 이 월간 점수를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희가 자주 못해가지고 저희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금 미약하나마 좀 도움이 됐던 시간이고 앞으로 좀 더 자주 해가지고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많이 저희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한번 의논해보는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왕이 이제 계속 변화를 조금 모색 중이고 저희들이 이제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 신청 들어온 거에 비하면 거의 저희가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만간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지금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요. 방송에도 새로운 게스트들과 새로운 인력이 보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시왕 앞으로 더더욱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게시판 입시왕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때 진심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로 네. 이번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네이버 입시왕 치시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웬만한 건 다 소화할 수 있다. 네, 웬만한. 알겠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또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녕.